무더위가 계속되는 날씨에 많이 지치고 힘들 법한 요즘, 몸과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짧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 저는 박찬일입니다. 어린 시절에 수업 시간에 공부보다는 교과서에 낙서하기를 더 즐겼던 시절, 다른 교과서는 몰라도 책 읽기를 좋아했던 저는 국어 교과서만큼은 낙서도 하지 않고 참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인상 깊었던 국어책에 문학작품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마도 수많은 문학작품들만큼 각각 떠올리시는 작품들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유독 특별하다고 생각되었던 작품이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국어 교과서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외국 문학 작품이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그 작품은 바로 알퐁스 도데의 별입니다. 이전에 소개드렸던 많은 책들은 내가 성장함에 따라서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다른 그런 작품들을 소개해드렸다면 별이라는 이 소설은 어린 시절에 그리고 지금 읽고 난 후에 느낌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알퐁스 도데의 단편집에 수록된 아주 짧은 이야기, 이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은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리브롱 산에서 사냥개와 함께 양을 돌보며 지내는 양치기입니다. 그곳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2주에 한 번 먹을 것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는 미아로라는 밝고 쾌활한 아이와 노라드 아주머니 뿐이었습니다. 주인공이 기다리는 것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두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는 산 아랫마을의 여러 가지 소식들이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전해 듣지만 사실 주인공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이야기는 아름다운 주인집 딸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갓 20살이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내가 지금껏 알아오며 본 사람들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할 만큼 아가씨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늘 관심이 없는 척 하면서 슬그머니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량이 도착할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자 초조해하며 미사 때문에 늦는 걸 거야. 점심때 내린 소나기 때문에 노새들을 몰고 올 수가 없었나 보다 라고 하며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면서 날이 활짝 깨어 비 온 뒤에 아름다움을 한창 뽐내고 있을 때 저 멀리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간 주인공을 맞은 것은 어린 미아로도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닌 바로 스테파네트 아가씨였습니다. 노라드는 아파서 누워있고 아주머니는 휴가를 가게 되어 자신이 오게 되었으며 오는 도중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늦었다고 이야기하는 아가씨를 보며 주인공은 황홀함에 빠져 넋을 잃고 바라보기만 합니다. 짐을 내리면서 주인공에게 혼자 지내면 심심하지 않냐며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무엇을 생각하며 지내는지 물어보지만 당신 생각을 하며 지냅니다 라는 말은 주인공의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 당황스러운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렇게 아가씨는 역할을 다 한 채로 마을로 다시 떠나게 되고 주인공은 꿈같은 시간이 사라질까봐 해질녘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자신도 모르는 새 꾸벅꾸벅 졸게 됩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날이 저물어가던 그때 놀랍게도 소나기에 불어난 냇물에 빠져서 흠뻑 젖은 채로 걸어오는 아가씨를 보게 되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다시 돌아갈 수 없어서 걱정하는 아가씨를 달래며 아가씨를 쉬게 하고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 모닥불을 피우고 자신은 불 옆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안에 들어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가씨가 다시 나와 자신의 옆에 앉으며 둘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가씨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똥별과 수많은 별들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주인공은 그 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던 중 아가씨가 주인공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어 잠들게 되고 주인공은 설레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잠든 아가씨의 얼굴을 보며 밤을 지새우고 저 수많은 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별 하나가 그만 길을 잃고 헤매다 지쳐서 내 어깨에 내려앉아 고이 잠들어 있노라 라고 상상하며 이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언젠가 느꼈던 풋풋하고 투명한 유리구슬 같은 그런 설렘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소설 소나기와 비슷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지만 작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느낌은 소나기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작품의 제목인 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별을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혹시 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그럼 이 작품에서 과연 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별은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작가는 아가씨를 별에 비유했을까요? 아마 먼저는 둘 다 동경할 수는 있지만 얻을 수는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함께 밤을 새우며 더욱더 친해질 수 있었지만 자신이 소유할 수 없는 존재로 마지막 대사를 통해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가씨와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준 별똥별을 통하여 늘 볼 수 없는 우연히 마주친 행운과 같은 것이라는 점도 역시 아가씨와의 만남을 비유하여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을 밤에는 볼 수 있게 되는 것 역시 작가가 의도한 내용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장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관심도 갖지 않았던 주인공에게 아가씨가 먼저 찾아와 옆에 앉게 된 이유는 밤이 주는 고요함 속에서 낮에는 들을 수 없었던 부스럭거리는 소리, 바로 자연이 주는 그런 소리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늘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지내지는 않지만 가끔 길을 걷다가 우연하게 올려본 밤 하늘에 이렇게 많은 별이 있었나? 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생각이 앞서 있고 내가 할 일들이 앞서 있는 동안에는 주변의 것들을 잘 살필 수가 없게 되고 아가씨 역시도 낮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주인공에게 밤이라는 시간을 통해 자신에 대한 것들보다 주위를 볼 수 있게 되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보면서 풋풋하고 설레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마도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첫사랑에 대한 기억 때문은 아닐까 합니다. 작품 초반에 주인공이 회상하며 시작한 이야기에서 자신이 20살 인생 동안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가씨를 향한 주인공의 마음은 가슴 속에 묻어만 둘 뿐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아마도 그 이후에는 더 아름다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20살, 성인과 아이의 중간 단계이며 아직까지는 성숙했다고 말하기도 미숙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이에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그런 사랑을
꿈꿀 수 있었던 이유가 될 수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소설이 주는 풋풋한 설렘은 흔히 이야기하는 첫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떠올리면 그리움이 아니라 아련한 추억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아가씨와 주인공의 이야기를 넘어서 그때의 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무더운 여름에 바쁜 현실에 쫓겨서 앞만 보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며 잠깐의 쉼을 얻어가는 것처럼 알퐁스 도데의 별, 이 소설과 함께 잠깐의 여유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